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연쇄 법칙을 써서 합성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를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예, 대문자 f가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다. f 프라임 x를 구해라 그랬어요. 여기 프라임은 이제 당연히 dx분의 d 대문자 fx 최종 변수로 미분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수를 우선은 나눠 볼게요. 안쪽 함수, 바깥쪽 함수. 그러고 보니까 바깥쪽에 있는 함수가 루트예요. 그러면 fx는 루트 x 이렇게 두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함수는 x제곱 플러스 1이죠. 그걸 gx로 둘게요. 자, 그렇다면 대문자 f는 f 서클 gx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문자 f를 미분하는 것은 이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거고요.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규칙, 조금 전에 배운 대로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안쪽에 있는 함수를 하나의 변수로 생각해서 이걸 t라고 생각한다면 프라임은 dt분의 d, t로 미분하는 거다. 잊지 마시고요. 예, 구조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끝내지 말고 안쪽에 있는 함수가 있으니까 그 안쪽 함수를 최종 변수로 미분해서 다시 곱해준다. 여기 프라임은 최종 변수 x로 미분하는 dx분의 d고요. 그렇죠? 해서 dx분의 dgx 이걸 g 프라임 x라고 쓴 겁니다. 예, 이걸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gx를 t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이 바깥쪽에 있는 이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할 텐데 여기 대문자 f라는 함수는 대문자 f는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1 하는 것을 gx로 두고 이 gx를 t라고 하나의 변수로 생각했으니까 루트 t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변수로 해서 루트 t를 미분하는 겁니다. 예. 해서 dt분의 dft니까 루트 t를 t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구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예, dx분의 d 루트 x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2 루트 x분의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x 대신에 t라고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럼 똑같이 dt분의 d 루트 t 한 거니까 2 루트 t 분의 1 하고 바꾸면 되죠. 그렇죠? 예, 최종 변수는 x니까 이제 다시 t를 x제곱 플러스 1이다라고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깥쪽 함수를 미분한 것은 2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안쪽에 있던 함수 g를 x를 변수로 해서 다시 미분해야 돼요. g 프라임 x. 그렇죠? 그걸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gx는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x제곱 플러스 1을 x로 미분했으니까 2x예요. 그렇죠? 자, 그럼 정리가 됐네요. 대문자 f를 미분한 것은 바깥쪽에 있는 루트라는 함수를 안쪽에 있는 x제곱 플러스 1을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고 그걸로 미분한 것. 끝내지 말고 안쪽에 있는 함수 x제곱 플러스 1을 다시 미분해 곱한다. 다 됐죠? 예, 이제 정리한 거 갖다 쓰면 됩니다. 바깥쪽 함수를 미분한 것은 2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고 안쪽 함수 미분한 것은 2x고 정리하면 2는 약분되고 그렇죠? 결국 남는 것은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x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걸 안쪽 함수, 바깥쪽 함수를 계속 이렇게 구분해서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그럼 원래 우리가 미분하려고 받은 함수는 루트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깥쪽 함수만 가지고 루트 t 모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t를 dt분의 d 하고 미분을 해주면 t로 2 루트 t분의 1이구나 하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t 대신에 x제곱 플러스 1이 한꺼번에 가면서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t라는 값을 어쩌고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대문자 f는 루트 어쩌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루트 어쩌고를 미분해라 그러면 루트 x 미분하듯이 2 루트 어쩌고 분의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루트 x를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이니까 x 대신에 어쩌고 이렇게 쓴 거예요. 2 루트 어쩌고 분의 1. 어렵지 않죠? 그런데 어쩌고가 있으니까 그 어쩌고를 미분해서 다시 곱해준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쉽죠? 예, 해서 2 루트 어쩌고 분의 1 곱하기 어쩌고 미분한 거 2x 해서 정리하면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x. 아주 쉽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제 2번 볼까요? 네, 사인 x제곱 그리고 사인 제곱 x. 예, 이 두 함수를 미분해라 그랬습니다. 앞에 건 사인 어쩌고예요. 그래서 미분하면 사인 어쩌고를 미분하면 코사인 어쩌고. 그렇죠? 어쩌고가 있으니까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준다. 근데 어쩌고는 x제곱이니까 x제곱을 미분하면 2x다. 아주 쉽죠? 해서 정리하면 2x 곱하기 코사인 x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 거. 두 번째는 사인 제곱 x죠. 그러니까 사인 x를 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어쩌고의 제곱이에요. x제곱 하듯이 어쩌고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쩌고의 제곱이니까 미분하면 2 어쩌고 그렇죠? x제곱 미분하면 2x 이렇게 되듯이 어쩌고 제곱 미분하면 2 어쩌고 그렇죠? 똑같이 쓰고 끝내지 말고 어쩌고가 있으니까 어쩌고를 다시 미분해서 곱한다. 어쩌고가 sin x니까 sin x를 미분하면 되겠죠. sin x를 미분한 건 오늘 배웠죠? 코사인 x. 그렇죠? 해서 2 sin x 코사인 x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정리할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sin x 코사인 x를 거기다 2를 곱한 거니까 두 번 더한 거예요. 그래서 sin x 코사인 x 플러스 sin x 코사인 x. 그렇죠? 근데 곱셈은 실수의 곱셈이니까 순서 바꿔도 같아져요. 그래서 뒤에 걸 순서를 바꿔 놓겠습니다. 그러면 sin x 코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sin x. 앞에서 봤죠? sin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 플러스 바꿔서 코사인 앞에 거 사인 뒤에 거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다. 그렇죠? 그런데 알파도 베타도 이 경우에는 둘 다 x니까 사인 x 플러스 x다. x를 두 번 더하면 2x죠. 그래서 사인 그 안에 2x다. 어렵지 않죠? 해서 2 사인 x 코사인 x는 사인 2x로 고쳐놓게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자, 계속 예제를 풀어볼까요? y가 x의 3승 마이너스 1의 백승이다. 이걸 미분해라 그랬어요. 모양은 어쩌고의 백승입니다. 즉 x의 백승 미분할 때 생각하면 돼요. 어쩌고의 백승이니까 100 어쩌고의 99승. 그렇죠. 어쩌고가 있으니까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를 미분해 곱해야 되고 근데 어쩌고는 x의 3승 마이너스 1이니까 미분하면 3x의 제곱. 어렵지 않죠? 예, 이제 두 개 곱해놓은 거니까 정리하면 숫자끼리 300 그리고 x제곱 앞으로 끌어내고 어쩌고 x의 3승 마이너스 1이었고 그것의 99승이다. 쉽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연습을 해볼게요. 예, 이번엔 변수를 t로 바꿔보겠습니다. gt가 2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2의 구승이다. 미분해라. 똑같아요. 어쩌고의 구승이죠. 어쩌고의 구승을 미분하면 9 어쩌고의 8승. 근데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끝나면 안 돼요.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야 되고요. 어쩌고는 2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2니까 분모분의 분자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목법칙을 씁니다. 미분하면 분모의 제곱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그런데 t-1을 t로 미분하면 1이죠. 그렇죠? 밑에 거는 그냥 곱하고, 그럼 거기다가 2t 플러스 1을 곱할 거니까 1은 곱 하나만 하고 2t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부호 마이너스, 반대로 t-2는 그냥 곱하고, 그렇죠? 밑에 거 미분해 곱할 텐데 2t 플러스 1은 미분하면 2지요. 그렇죠? 예, 다 정리가 됐죠. 이제 이렇게 곱하면 2t인데 뺄 거니까 마이너스 2t. 그럼 앞에 있는 2t하고 없어져요. 그렇죠? 남는 것은 여기 1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4. 앞에 마이너스 1 곱해지면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 4. 1과 4를 더했으니까 5가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2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5를 9 어쩌고에 8승하고 곱합니다. 정리해요. 이렇게 상수 두 개 곱하면 45. 그렇죠? 분자에 있는 t-2는 8승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8승. 하지만 분모에는 2t 플러스 1이 양쪽에 있어요. 하나는 8승, 하나는 2승. 8승과 2승을 곱했으니까 10승. 해서 답은 2t 플러스 1의 10승분의 45 곱하기 t-2의 8승.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쇄 법칙 연습을 해봤어요. 예,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예제 5번 볼까요? 예, fx가 사인, 코사인, 텐전트 x다. 미분해라. 합성이 여러 번 되어 있죠. 그렇죠. 사인과 코사인, 텐전트 x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고, 코사인, 텐전트 x도 코사인과 텐전트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연쇄 법칙을 반복해서 쓰면 됩니다. 가장 바깥쪽 것부터 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인 어쩌고, 그렇죠? 미분해요. 그러면 코사인 어쩌고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어쩌고가 있으니까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야 되고요. 그런데 어쩌고가 코사인 텐전트 x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텐전트 x를 미분해야 되는데 그 모양도 보니까 코사인 어쩌고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코사인 어쩌고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어쩌고. 그런데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역시 어쩌고를 다시 미분해 곱해줘야 돼요. 어쩌고가 텐전트 x. 그렇다면 텐전트 x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결과는 오늘 시간에 얻었어요. 텐전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그렇죠? 예, 다 됐네요. 그렇다면 전체는 코사인, 코사인 텐전트 x와 마이너스 사인 텐전트 x와 시컨트 제곱 x를 곱한 거죠. 다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하나만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예,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보기 좋게. 여기 사인 텐전트 x가 있었으니까 이걸 먼저 써볼게요. 거기다가 시컨트 제곱 x가 있고요. 거기다가 제일 앞에 코사인, 코사인 텐전트 x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뭐 신경 쓸 건 없고 보기 좋게만 쓰면 돼요. 마이너스 간단하게 나온 것부터 시컨트 제곱부터 써도 되고 그 다음 곱하기 사인 텐전트 x 거기다가 곱하기 코사인 코사인 텐전트 x 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예,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음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해볼게요. 음함수. 자, 음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y는 fx 이런 함수를 다뤘죠. 이렇게 표현된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x는 독립변수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y는 x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x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y는 종속변수예요. 즉 함수죠. 예. 이렇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해 놓은 것은 우리가 그냥 함수 또는 음함수하고 비교할 때는 양함수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하지만 구분해 놓지 않고 이걸 한꺼번에 쓸 수 있어요. y는 fx라는 모양을 넘겨서 y-fx는 0이다.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왼쪽에 있는 y-fx를 보면 변수가 x도 있고 y도 있죠.
그렇죠. 이걸 마치 이변수 함수처럼 대문자 f로 고쳐서 대문자 fxy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y는 fx다라는 것을 y-fx를 대문자 f라고 주면 이 값은 대문자 fx가 0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이변수 함수가 0이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그러면 이 식에서는 어떤 것이 독립변수고 어떤 것이 종속변수인지 이렇게 제시를 안 해준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음함수 표현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예, 이런 음함수 표현을 가지고 만약에 풀어내면 우리가 풀 수 있다면 풀어내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함수 모양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종종 꼭 이렇게 바꿀 이유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처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다라고 두면 역시 대문자 f를 이렇게 주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넘겨서 25. 그렇죠?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다라는 거나 대문자 f를 이렇게 주었을 때 대문자 f가 0이다라고 주는 거나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다라는 표현은 음함수 표현입니다. 이렇게 준 것은.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다라는 것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5가 되는 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5인 원 전체를 표현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걸 y로 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풀어서 y는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한쪽을 쓰든지, 제곱을 풀었으니까 마이너스도 있겠죠. y는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한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양함수 모양으로 바꾸니까 y는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은 이 원의 위쪽 반쪽이지요. y가 0보다 큰 쪽이에요. 그렇죠? y는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 하는 것도 이 원의 아래쪽 반쪽이죠. 그렇죠? y가 0보다 작은 쪽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원 전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 전체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음함수 표현으로 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둔 상태에서 어차피 y로 풀 수 있다라는 건 아니까 위쪽 반쪽을 생각하든 아래쪽 반쪽을 생각하든 우리가 풀어내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놓고 풀 수 있다라는 것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놓은 상태에서 미분하는 방법을 음함수의 미분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처럼 예제 1번 이 식에서 dx분의 dy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줬다면 여기서는 선택이 된 거예요. dx분의 dy 했으니까 x로 미분하는 거죠. 그렇다면 x는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y는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식에서 x의 제곱하는 것은 독립변수 x의 제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y의 제곱하는 것은 아까처럼 연쇄법칙 쓸 때처럼 어쩌고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상태에서 x로 미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y제곱을 x로 미분할 때는 어쩌고의 제곱이니까 2 어쩌고 곱하기 어쩌고의 미분. 어렵지 않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해 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다 그랬으니까 같은 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과 25가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분해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x로 미분해요. dx분의 dy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x로 양쪽을 미분한 게 같아야 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미분한 거와 25를 미분한 게 같다. 됐죠? 이제 미분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25는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영함수.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미분하면 x제곱은 미분해서 2x. y제곱은 어쩌고의 제곱이니까 연쇄법칙으로 2 어쩌고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 미분해서 곱한다. 어쩌고가 y니까 y를 미분한 건 y 프라임. 됐죠? 해서 y 프라임 곱한 것이 0이다. 다 됐죠? 이 식을 이제 y 프라임으로 정리해 주면 돼요. 이렇게 2x 넘겨줘서 부호 마이너스 그것을 2y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y 프라임으로 정리하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y분의 2x다. 어렵지 않죠? 이 약분하면
마이너스 y분의 x죠. 됐죠? 예, 이렇게 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음함수로 표현한 상태에서 미분해라 그러면 음함수의 미분법을 쓰는데 x로 미분할 때는 y는 어쩌고, 만약에 y로 미분해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y로 미분해라 dy분의 dx를 구해라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x라는 값이 어쩌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y는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예, 입장이 바뀐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고. 그런데 그 결과를 보세요. 결과가 y'은 x만 가지고 표현되지 않았죠. y도 있고 x도 있어요. 예, 이렇게 음함수 미분법을 썼을 때 y'은 x와 y를 가지고 모두 표현될 수 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구해놓고 굳이 y를 이 식에서 풀어서 여기서 y를 구해가지고 대입하면 이게 짝수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돼야 되는데 한쪽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을 버렸다 그러면 반쪽만 구한 거니까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음함수로 표현된 식에서 dx분의 dy를 구해라 했을 때는 여기 학습 영상에서 지금 배우는 것처럼 음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해서 구해야 된다. 잊지 마세요.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예.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이 6xy다. 여기서 y'을 구해라. 자, 그럼 마찬가지로 dx분의 dy를 구하는 거니까 x가 독립변수입니다. 그럼 y는 어쩌고예요?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과 6xy가 같다. 그럼 x로 미분해도 같아야 되죠. 그렇죠? 미분합니다. x의 3승을 미분하면 3x의 제곱. 하지만 y의 3승을 x로 미분할 때는 어쩌고의 3승이니까 3 어쩌고의 제곱.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를 미분해서 다시 한번 곱해줘야 된다. 어렵지 않죠? 이제 오른쪽입니다. 6xy를 미분할 거니까 곱해진 상수 6은 그냥 곱해두고 x하고 y하고 곱해진 걸 미분할 거니까 곱법칙. x를 먼저 미분하면 1, 거기 y를 그냥 곱하면 결과는 y. 플러스 반대로 x는 그냥 곱해두고 y를 미분해 곱할 텐데 y를 미분한 건 y 프라임. 어렵지 않죠? 예, 이제 양쪽을 정리하면 되는데 왼쪽은 둘 다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으로 묶어내고 3으로 나누면 없어져요. 그럼 오른쪽은 6이니까 3으로 나누면 2가 돼요. 그렇죠? 해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y 프라임이 2y 플러스 xy 프라임. 됐죠? y 프라임을 계산할 거니까 이 식을 y 프라임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y 프라임이 곱해진 항이 있고, 그렇죠? 곱해지지 않은 항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y 프라임이 곱해진 항은 왼쪽으로 넘겨볼까요? 그럼 왼쪽에 y 프라임 묶어내면 y 제곱만큼 개수가 있었고, 그렇죠? 여기 오른쪽에는 2하고 x하고 y 프라임이 곱해진 거니까 y 프라임과 2x가 곱해진 건데 왼쪽으로 넘어가면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2x가 y 프라임에 곱해진 거고 됐죠? 해서 y 프라임에 y제곱 마이너스 2x가 곱해진 거고 이제 y 프라임이 없는 것은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2y가 있었어요. x제곱 왼쪽에 있던 걸 넘겼으니까 부호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해서 2y 마이너스 x제곱 다 됐죠? 이제 y 프라임을 계산해야 되니까 앞에 있는 이 값으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해서 y 프라임은 y제곱 마이너스 2x분의 2y 마이너스 x제곱이다. 쉽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두 문제 정도 풀어보고 오늘 시간을 정리할 텐데, 예, 앞에 시간에 출석을 안 보내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55명이 다 들어와 있는데, 예, 출석 안 보내준 사람은 지금 이 시간 끝나기 전에 빨리 예, 지금 두 문제 풀면 끝납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안 보낸 사람 있으면. 예, 앞에 보낸 사람은 다시 보낼 필요 없어요. 예,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보낼 건 없고 예, 아직까지 안 보낸 사람만 예, 지금 보내시면 됩니다. 채팅으로.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 켜놓고 나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제 한번 또 볼까요? sin x 플러스 y가 y제곱 코사인 x일 때 y 프라임을 구해라. 똑같죠? y 프라임 구해라 그랬으니까 x로 미분하고요. 같으니까 x로 미분해도 같다라는 이론을 쓰면 되고요. 예. 그렇다면 sin x 플러스 y와 y제곱 코사인 x가 같으니까 양쪽을 x로 미분해도 같다. 됐죠? 이제 미분합니다. 왼쪽부터 sin 어쩌고 미분하면 코사인 어쩌고 끝나면 안 돼요.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야 돼요. 근데 어쩌고는 x 플러스 y예요. x를 미분하면 1, y를 미분한 건 y 프라임. 다 됐죠? 오른쪽 y제곱과 코사인 x가 곱해져 있어요. 곱법칙을 먼저 씁니다. y제곱을 미분하면 어쩌고의 제곱이니까 2 어쩌고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 미분한 거 y 프라임 곱해야 끝나고 거기에 코사인 x는 그냥 곱하고요. 플러스 이제 반대로 y제곱 그냥 곱하고요. 코사인 x 미분에 곱할 텐데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다 됐죠? 예, 이제 이 식에서 y 프라임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y 프라임이 곱해진 항과 곱해져 있지 않는 항을 분리하면 돼요. 그렇죠? y 프라임이 곱해지지 않은 항을 여기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렇다면 여기 왼쪽에 y 프라임이 곱해지지 않은 것은 코사인 x 플러스 y와 1을 곱한 값, 즉 코사인 x 플러스 y죠. 그것하고 이게 왼쪽으로 넘어가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사인 x 곱하기 y제곱. 그렇죠? 이제 y 프라임이 곱해져 있는 것은 오른쪽으로 이항합니다. 오른쪽에 y 프라임이 곱해진 것은 2y와 코사인 x가 계수.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있던 값은 넘어갑니다. 그러면 코사인 x 플러스 y와 y 프라임이 곱해진 게 넘어갔으니까 부호 바뀌어서 y 프라임에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y가 곱해지죠. 다 됐죠? y 프라임을 구할 거니까 앞에 있는 이만큼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정리하면 y 프라임은 2y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y분의 y제곱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y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만 풀어보고 예, 이번 시간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이계도 함수를 구해볼 거예요. 예, 그런데 특별한 건 없어요. x제곱 플러스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이 16이다. 음함수 표현이죠. 여기서 y의 더블 프라임을 구해라 그랬어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산만 하면 됩니다. y 프라임 먼저 구하시고요. 그것을 다시 미분해 주면 돼요.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y 프라임부터 구해 볼까요?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이 16이니까 양쪽을 x로 미분해도 같아야 된다. 됐죠? 그런데 오른쪽은 16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영함수. 왼쪽은 x의 4승을 미분하면 4x의 3승. y의 4승은 어쩌고의 4승이니까 x로 미분하면 4 어쩌고의 3승. 끝나면 안 되죠? 어쩌고가 있으니까 어쩌고를 미분한 거 y 프라임을 곱해야 돼요. 다 됐죠? 자, 그렇다면 넘겨주고 이만큼으로 나눠주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4y 3승분의 4x 3승이다. 4 약분하고 치우면 y 프라임을 얻었어요.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의 3승분의 x의 3승이에요. 다 됐죠? 예. 그런데 y 프라임에서 끝난 게 아니고 더블 프라임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y의 더블 프라임은 y 프라임 여기 얻은 거 마이너스 y 3승분의 x의 3승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미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y의 3승분의 x의 3승을 미분할 거예요. 우리 아는 법을 그대로 쓰면 돼요. 곱해진 마이너스 1은 곱해두고요. 그럼 앞에 끄집어냈습니다. 분모분의 분자 모양이니까 목법칙. 분모의 제곱, y의 3승이 분모, 제곱, 그럼 y의 3승의 제곱, y의 6승이 되죠. 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x의 3승 미분하면 3x의 제곱, 밑에 건 그냥 곱하고 y의 3승 그냥 곱하고 부호 마이너스 잊지 마시고요. 반대로 위에 거 그냥 곱하고 x의 3승, 밑에 거 미분해 곱할 텐데 밑에 거는 y의 3승이니까 어쩌고의 3승이에요. 어쩌고의 3승 미분하면 3 어쩌고의 제곱,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 미분한 거 y 프라임 곱하고 다 됐죠. 자,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셔야 되죠.
y 프라임이 있어요. 그럼 y 프라임 대신에 마이너스 y의 3승분의 x의 3승을 갖다 쓰셔야 돼요. 그렇죠? 해서 y 프라임 대신에 마이너스 y의 3승분의 x의 3승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 y의 제곱은 약분되지요. 그런데 분모에 y 3승이 있었으니까 y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정리하면 앞에 마이너스 있었고요. 분모는 y 3승을 제곱해서 y의 6승이고요. 앞에 거는 3x의 제곱 y의 3승이고 뒤에 건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상수 3이 있고요. 그리고 분모 y분의가 있고요. 그렇죠? 분자는 x의 3승이 x의 3승하고 곱해졌으니까 x의 6승이 만들어져 있네요. 다 됐죠? 예, 그럼 분자부터 정리합니다. y분의 하고 통분할 거예요. y분의 하고 통분했으니까 앞에 있는 것은 분모에 y를 갖다 줬으니까 분자에도 y를 갖다 줘야 원래 것하고 같아요. 그러면 y를 하나 곱해야 되니까 y 3승이 y 4승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3x제곱 y의 4승이고요. 뒤에 거는 y분의 하고 정리하면 3x의 6승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3x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해서 3x의 제곱 묶어내면 앞에는 y의 4승이 남고 뒤에는 x의 6승이었으니까 제곱으로 묶어내면 4승이 남죠. 그렇죠? 해서 3x 제곱으로 묶어내면 y의 4승 플러스 x의 4승이 남죠. 다 됐죠? 자, 그런데 이것도 그냥 끝날 수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주의할 부분인데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이 항상 16이 되는 곳에서 y의 더블 프라임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항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16으로 바꿔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16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3하고 곱해지면 48이고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x제곱만 남았으니까 분모는 이렇게 통분해서 y하고 y의 6승이 곱해져서 y의 7승으로 바뀌죠. 그렇죠? 예, 해서 답은 정리해서 마이너스 y의 7승분의 48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여기까지 고치셔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못 고치면 중간에 감점이 될 수 있고요. 예, 오늘 수업 끝나면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예, 이번 시간은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음소거된 부분을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예, 질문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채팅 더 보내주는 사람 없네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